뜨끈뜨끈 얼큰한 라면. 한 입 먹으려고 숟가락을 뜨는 순간 벌레가 나온다면? 라면뿐만 아니라 쌀에서도, 견과류에서도, 심지어는 과자와 껌에서까지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 벌레. 온갖 음식이란 음식에서 다 출몰하는 탓에 전세계 식품회사의 오랜 골칫덩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빌런의 정체, 바로 화랑곡나방과 그 유충입니다. 근데 화랑나방이 그 쌀벌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일반 곡물이나 쌀, 밀, 보리, 저장을 하는 곡물들에 많이 끼는 저장해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먹이가 너무 광식성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식품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가해를 해요. 어떤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녀석이 범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단계보다는 소비, 유통 단계에서 벌레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제조가 끝난 상품에 질긴 포장재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 조그만 게 대체 어떻게? 이 애벌레의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강력한 턱입니다. 식품 보관용 비닐과 가공식품 포장지에 음식을 넣고 애벌레를 풀어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작아작 비닐을 뜯어먹는 애벌레. 5분 만에 구멍을 뚫고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랑곡나방의 뾰족한 이빨과 강한 턱 앞에선 포장재는 또 다른 먹이일 뿐이죠. 턱 힘을 이용해 식품은 물론 아기가 쓸 기저귀에까지 침투해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란 유충이 성충이 되어 집안 곳곳에 나방이 붙어있게 됐다는 끔찍한 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한평 나비축제 열린 썰 푼다. 덕분에 유충, 번데기, 성충 다 봤다. 생물 수업 땡큐. 쌀통 화랑곡나방한테 천국임. 사실 이 화랑곡나방, 인체에 엄청나게 해로운 벌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유충이 먹고 배설물을 내기도 하고, 또 나방류에 해당하는 나비목 유충들의 그 특징이 몸에서 이제 실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해충류의 내장에는 저장 곰팡이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이 오염이 되죠. 화랑곡나방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던 식품업체들은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포장에 입히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소비 유통 과정에서 유입되는 벌레를 100%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벌레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벌레가 집안 곳곳으로 퍼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겠죠. 성충이 날아다니면서 알들을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한 마리가 대략 한 200개 정도를 낳으니까 확 번지면 이거를 제어를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음식에서 이렇게 생긴 벌레가 발견된다면 일단 오염된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이미 벌레한테 뺏긴 거예요. 다음으로 침투당할 만한 다른 음식들을 튼튼한 플라스틱 밀폐 용기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들의 추가 공격을 막고 이미 침범당했을지라도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 어두운 곳에 여러 음식을 같이 보관하는 행위는 특히 지양해야 합니다. 유충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이 있는 데 주로 있고요. 좀 어두운 곳을 좋아를 합니다. 요새 택배나 온라인으로 그 먹을 것들을 많이 시켜요. 외부에서 있었던 박스를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벌레들은 특이하게 골판지의 골 사이 그런 부분에도 서식을 많이 해요. 이미 집안에 걷잡을 수 없이 벌레가 많아진 경우 나방의 페로몬을 이용해 유인하는 끈끈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법한 불청객, 화랑곡나방과 그 애벌레.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너무 경악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부디 깔끔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화랑곡나방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